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우선은 이제 간밤에 증시가 정말 좋지 않았죠. 나스닥은 거의 3%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12%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하락세가 엄청나게 짙어지고 있는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 요즘 미국 증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선 이번 조정을 기회로 많이 빠진 나스닥이나 속셀 같은 레버리지 ETF를 싸게 줍줍하자는 마이크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누구도 맞출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이 이제 닷컴 버블의 전조 현상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꽤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선 1분기까지 계속해서 올랐던 S&P와 나스닥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우와 러셀 2000의 중소형주들의 돈이 들어가면서 순환 매장세로 가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 있는 이제 대형주와 러셀에 있는 중소형주의 주가가 다시 되돌림 형상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원자재는 금을 제외한 품목들이 특히 이제 WTI 원유 가격은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80불 중반대까지 갔다가 또 다시 70불 중반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펙에서 감산을 계속하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제 비축유를 또 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오펙 외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러시아 등 이제 감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유가 가격이 과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갈 것과, 최근 기업들의 실적들이 맞물리는 침체 내러티브와 또 맞물리면서 원유 가격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S&P에서 나온 제조 PMI 지수를 보면 또 이제 다시 하락하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와 리치먼드 연은의 선행지표가 또 둔화하고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선행지표는 침체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하고 있고, 비제조업 경제활동 지수를 나타내는 지수가 7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19.1을 나타내면서 전월 2.9보다 22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비제조업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볼 수가 있죠. 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신규 주문 판매 매출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특히 이제 고용이 좀 좋지 않아요. 풀타임 고용 지수가 하락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에서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생각보다 견조한 것이 사실 계속해서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와 이제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에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S&P에서 나온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좀 높게 나왔지만, 모든 이제 지역에서 서비스업이 이제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서비스 활동의 둔화에 고용시장이 이제 파급되는 거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리치먼드 연은에서는 7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로 지난달 마이너스 10보다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또 선적이나 신규 주문 고용 모두 악화됐고, 특히 고용 지수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로 떨어졌어요. 제조업 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미국이나 글로벌하게 이제 수주를 하는 어떤 기업들의 재고를 더 주문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뉴욕 연은에서도 필라델피아 연은에서도 선행지표가 모두 경기 둔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GDP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미국 2분기 GDP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1.9%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분기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죠. 근데 GDP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애틀랜타연은 GDP에 나오는 지금 2.7에서 이제 간밤에 2.6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채권금리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간밤에 또 1%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국채를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꽤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히 오래 가능하고 횟수와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주는 시장의 메시지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 외에,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균열과 침체 내러티브를 이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매수 찬스로 여기고 있고, 또 이번 증시를 볼 때 로젠버그 회장은 엄청난 매도세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연상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또 나스닥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이제 3월 달에 버블 붕괴와 함께 추락했다는 이제 과거 이력이 있고, 과거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주도주가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이런 돈의 움직임은 미국 증시 역사상 짧은 시간 동안 가치주와 소형주로 이렇게 쏠린 적이 없었다고 하는, 이제 강세장이 이제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작년부터 연일 닷컴버블과 비교되는 현재 미국 증시 랠리의 끝이 올 거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잠깐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를 피해 있을지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먹구름이 낄 때는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가자는 마인드라 조정이 심하게 온다면 그때는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한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한 이번 실적 발표를 한 비자와 코카콜라 또 테슬라 구글을 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회사의 실적은 잘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의 기대만큼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판단해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